한국의 온돌방을 긴급 수배합니다. 현재 독일에서 믿기 힘든 요청이 왔다는데요. 지금 독일은 한여름이고 특히 올 여름은 이상고온이 지속되어 난방을 거론할 시점도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온돌은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찜질방이 유행하고 있으며 온돌방에는 한국 사람 없이 미국인들만 누워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찜질방 온돌 체험이 아닌 유럽에서 한국처럼 온돌방 생활을 하고자 한다는데요. 특히 유럽의 대국 독일 등에서는 한국의 온돌방으로 도시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등 느닷없는 온돌방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유럽의 다수 국가는 그야말로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상이변으로 펄펄 끓고 있지만 막상 이번 겨울은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따뜻한 겨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각국 정부는 에너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국가마다 비축분을 늘려가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이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지 않은 국가들은 헐값에 자원을 사들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호주와 미국, 카타르 등 LNG 자원 보유국에 증산을 해달라 요청 중입니다. 러시아의 사할린 프로젝트2 제재 직격탄을 맞은 일본의 경우 경제장관 쿼드 회의를 개최하여 쿼드 멤버인 미국과 호주에게 에너지 공급과 증산을 긴급 요청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2년간 2200% 상승한 LNG 가격은 수요가 높아 일본은 크게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 정부의 경우에는 친환경 발전을 진행했지만 다시 화력 발전을 허락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2년 동안 석탄 발전을 재가동하고 추후 러시아 상황을 봐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독일 경제부처는 독일 천연가스 공급량의 55%를 책임지던 러시아의 가스가 사실상 끊어졌기 때문에 치명타를 입었으며 이에 물불 안 가리고 에너지원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폐기하기로 한 원전조차 들여다볼 정도로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을 위한 석탄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부분 석탄을 사용해야 해서 공해가 심각하지만 이러다가 최악의 겨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넷 제로 협의는 온데간데 없이 에너지 모으기에 혈안이 된 것이죠. 국가의 위기 앞에는 친환경이고 뭐고 당장 겨울에 얼어 죽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럽에선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보이는 노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여름에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한 것을 개인들이 체험하며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도가 높은 영국에서조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 구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본래 영국에서 많은 이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올 여름에는 매우 비싼 전기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노인과 같은 취약층은 열사병으로 어느 때보다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독일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 독일 인구 중 에어컨을 사용하는 비율은 5% 미만이었습니다만 독일 역시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속출하면서 에어컨 판매상들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상이변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문제가 겹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조차 개인의 삶을 더 이상은 안락하게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련의 악재들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높아졌는데 러시아 전쟁도 아무도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수개월을 진행 중이며 과거에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유럽과 전 세계의 자원 공급처인 러시아의 목리는 개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삶이 피폐해진 이들에게 설상가상으로 더 심각한 국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살인적인 무더위에 대해 세계 기상기구 WMO는 이러한 모습이 극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 뉴 노멀이 되는 평균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알아서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각자 도생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하며 많은 이들은 극단적인 절약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등 전기 요금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미래를 위해 덜 쓰고 덜 소비하자는 것이고 하루 1달러 1000원 지출 챌린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개인들도 이제는 국가만 기댈 게 아니라 직접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데요. 일부 매체에 따르면 유럽 제1의 경제대국 독일이지만 재래식 난방인 땔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연가스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고 만약 이번 겨울 러시아가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많은 시민들은 극심한 추위에 노출될 수 있다며 매우 큰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나무와 석탄 등 재래식 난방조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나 석탄 역시 공급처의 가격이 올라가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따르면 팬데믹 때문에 목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상승했는데 물류와 공급만 마비가 오면서 더욱 가구 가격이 치솟는 것은 나무 공급과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때문에 겨울이 두려워져서 개인마저 땔감을 사들이니 가격은 더 치솟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목재마저 전 세계의 30%를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툰드라 침엽 수림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목재들을 러시아 당국이 공급을 더 조일 수도 있는데 실제 러시아는 지난 3월에 비우호 국가의 러시아의 목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해버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값싼 러시아 목재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고 동남아나 북유럽 것 등을 써야 합니다. 천연가스도 없고 땔감도 비싸졌으니 많은 이들이 멘붕이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현지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조차 이번 겨울나기에 대해 급하게 나선 모습입니다. 유학생들은 물가 상승 등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겨울이 걱정되어 독일에 잘 없는 전기담요를 찾다가 한국에 요청하기도 했으며 보온성 좋은 침낭을 구비하며 대비하는 현지인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독일에서 거주하는 교포들이 한 가지 놀라운 정보를 귀뜸해주고 있다는데요. 몇몇 교포들은 독일 현지에서 수년 전부터 다름 아닌 온돌식 보일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스 난방을 하고 있는 독일이지만 바닥을 데우는 한국식 온돌 난방을 도입한 것입니다. 몇 가정에서는 독일에서 난방 요금을 절약하고자 일종의 온돌 개념인 바닥 난방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때마침 러시아 자원 위기가 맞물리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대부분 바닥 난방이 아닌 하이쭝이라는 라디에이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며 공기를 데우는 식으로 바닥은 항상 차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닥 난방보다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에서 한국인들을 비롯한 온돌 문화가 도입되면서 실제 주택 시장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푸스보덴 하이쭝이라는 바닥 시공이 늘어났고 카펫 대신 맨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카펫이 없으니 천식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훨씬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아닌 신축 같은 경우 이런 바닥 난방은 열 보존에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말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공사 비용이 들겠지만 한번 해놓으면 수년 동안 본전을 뽑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며 무엇보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 더욱 선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온돌 한류가 이번에는 러시아 사태에 적용이 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온돌은 앞서 2008년에 ISO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면서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온돌은 난방 시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쾌적함 이외에 에너지 절약, 혈액순환 촉진 및 신진대사 활성화에 좋고 그 결과 서유럽에서는 50% 이상의 신축 주택에 온돌이 설치되고 있으며 미국 내 온돌 시장도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등의 성과를 보여 한국의 온돌이 세계를 덮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더욱 한국 난방 도입에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일본은 지난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린 체험을 했습니다. 당시 대지진으로 아직 날씨가 쌀쌀한 3월경에 일본 주요 도시에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많은 일본인들은 당시에 너무 추운 겨울을 보냈다고 회상하며 이번 겨울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아파트보다 목조 건물과 같은 빌라식으로 된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에는 실내가 실외보다 추운 곳도 많아서 고타츠와 같은 난방 기구도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신축 건물이나 맨션들에는 대부분 한국의 온돌 방식이 도입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건물 단열만 잘 되어 있다면 바닥 난방이 가장 우수하다는 후기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온돌을 이제 집에서만이 아니라 자동차에까지 적용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 온돌 컨셉카를 공개했고 탑승자는 차 안에서 온돌로 몸을 따뜻하게 하며 피로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차세대 신차에 이러한 온돌 컨셉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온돌 시스템을 차에 집어넣을 만큼 이에 대해 진심이며 체온 유지를 중요시하는 과학적인 민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 천연가스 자원 위기가 유럽의 겨울을 위협하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이들은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한국의 바닥 난방으로 이번 겨울을 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부터 러시아 사태까지 대한민국은 각종 해결사로 나서며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